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학습을 잘 해주셔서 우리는 숙련 기술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수위 밸브 바이패스 배관 65mm 설치 시 필요한 자재량과 공수를 산출하기입니다. 도면으로부터 배관 자재와 관보속을 산출하고 노무량을 구하여 노무비를 산출하여 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응용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유튜브 샵 냉동공조설비 적산, 샵 건축설비 적산, 샵 광기대적산을 검색하셔서 냉동공조설치 설비 적산 -01-0311을 시청하고 숙련 될 수 있도록 학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충분히 자율학습을 하면 취업 후 실무작업 시 설계, 시공, 공무 등을 할 때 배관, 덕트, 소방의 도면을 작성, 시공, 보수하게 됩니다. 이때 바이패스 배관이 별도 확대 도면으로 제공되지 않더라도 물량과 노무량을 산출하여 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직무 능력이 향상되어 실무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핸드폰에서 보시기 편리하도록 세로 보기로 제작하여 편리합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반복 학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예약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하고 업데이트하여 새로운 기술 자료를 꾸준히 보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기대 교수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교재를 펴주세요. 이번 장은 정수위 밸브 바이패스 배관 65mm 설치 시 필요한 자재량과 공수를 산출하기입니다. 배관인 동관이며 보온재는 고무 발포 보온재 40mm 두께로 하고 칼라 음성 마감입니다. 물량 집계표와 노무량 집계표, 내역서를 작성하기 전 물량 산출 근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위 밸브 바이패스 배관 65mm는 용접식이용입니다. 관제질은 동관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제질은 시방서나 도면에 주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볼탑은 플로우트 스위치 고장 시 오버플로우 되는 물의 손실을 막아주기 위한 기능을 합니다. 볼탑 설치 배관은 15mm이며 엘본의 개와 2m의 15mm 동관입니다. 우리는 50A 배관까지 나사식이음으로 하며 용접식이음 방법은 모든 배관 규격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 관 규격에 따라 가로와 세로의 거리를 구합니다. 배관의 길이를 구할 때 가로와 세로 길이를 더하고 바이패스 배관 길이도 더하도록 합니다. 다만 밸브 등의 부속품이 존재하지만 부속품의 길이를 빼지 않고 계산된 길이를 모두 더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관, 규격, 가로줄에 단위와 미터, 수량을 적습니다. 2. 용접이음 배관은 부속품, 즉 엘보와 배관을 연결할 시에는 용접을 하지만 밸브, 스트레이너 등을 연결할 때는 플랜지로 연결하게 됩니다. 용접이음에서는 플랜지를 풀어 수리 조립이 가능하므로 유니온 부속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패킹이 누락될 수 있으나 적산에서 패킹을 산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취업하여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할 시에는 접재료비에서 감안하여 구입, 설치해야 합니다. 3.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부속품의 명칭과 규격, 단위, 수량을 확인합니다. 4. 후렌지도 2개 한 세트인 조후렌지와 편후렌지기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플로우트 스위치는 1개의 세트로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온재와 두께, 재질을 정하여 앞에서 구한 배관 길이를 기록합니다. 보온재는 고무 발포 보온재 40mm를 사용하고 칼라 함석 마감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출 근거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물량 집계표를 작성하겠습니다. 물량 산출이 끝나면 관의 가격을 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처 견적, 인터넷 등에서 조사합니다. 정보 조달 및 관급 공사는 공식 정보를 통하여 세 곳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단가를 조사하여 입력합니다. 적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우리는 적산의 이해와 중급 숙련 기술자 수준의 업무 숙련을 위하여 직접 입력하도록 실습합니다. 한국물가정보, 물가자료, 대한건설협회 사이트 등의 유료로 가입하거나 인터넷 등에서 직접 단가 조사를 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실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번 장에서 보이는 화면은 물가정보를 유료 이용하여
가격을 찾는 화면입니다. 물가 정보에서 배관은 급배수 박스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2. 급배수로 들어가면 관관의 가격 정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3. 단가를 지역에 맞게 차차 기입합니다. 4. 특수 밸브 등은 거래처나 일반 판매 사이트에서 찾아 기입하도록 합니다. 5. 밸브와 부속, 보험자재 등은 각 정보를 찾아 단가를 기입하도록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물량 집계의 순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물량 집계표 작성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량 집계표는 앞장에서 구한 산출 근거서에 품명, 규격, 단위, 수량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단가를 적용할 때는 설계용이나 입찰용으로 사용할 시 물가자료, 물가정보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물가정보 등은 유로 정보이므로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컴퓨터에서 단가를 검색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단가는 다음 구매를 위하여 검색처와 거래처 등을 기록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 시공시 단가를 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래처 단가가 가장 정확합니다. 이것은 오랜 거래와 신용이 담보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물량 산출이 끝난 산출근거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을 그대로 옮겨옵니다. 배관자재는 산출근거의 5에서 10%를 할증하여 적습니다. 보온자재도 산출근거의 5%를 할증하여 적습니다. 둘째, 단가를 인터넷, 거래처 등에서 조사하고 수량과 단가를 곱하여 금액을 기록하는 A 항을 먼저 작업합니다. 즉, 금액에 있는 수량 곱하기 단가로 계산하여 기입합니다. 셋째, A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모든 부속품에 대하여 단가를 찾아 기입하고 같은 작업 수량 곱하기 단가로 계산하여 기입합니다. 넷째, 적재료 B는 간관의 3%이므로 A 금액의 0.03을 곱하여 C를 구합니다. 넷째, 금액에 있는 모든 세로 항목의 합을 구하여 재료 B, D를 구합니다. 이 순서로 물량 집계표를 작성 연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품셈을 찾아 적용하고 노무량 집계표 작성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량 집계표 작성되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배관 부속품 및 밸브 장치의 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능식 밸브의 바이패스 배관의 내역서를 작성하므로 표준 품셈의 배관 설치 노무비 2번 항이 감압 밸브 설치 품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비고와 주기를 살펴보면 비고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30% 가산한다. 철거는 재사용을 고려치 않을 때 신선의 50%로 계상한다. 주기 1. 본품은 감압 밸브, 게이트 밸브, 글로비 밸브, 스트레이너, 압력계, 안전 밸브 등 바이패스 배관, 조립 및 설치, 배관 시험품이 포함되어 있다. 주기 2.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를 기준한 것이다. 주기 3. 온도 조절 장치도 본품에 준하므로 이 품셈을 적용합니다. 이번 표의 설치 품셈을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규격의 광경을 확인합니다. 배관공의 품을 확인하여 노무량 집계표 배관공 품셈에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보통링부의 품을 확인하여 노무량 집계표의 보통링부 품셈에 적용합니다. 보온재 노무량입니다. 배관의 규격별 보온재의 두께를 확인하고 노무량 집계표의 보온품에 적용합니다. 배관의 규격별 보온재의 두께에 보통링부의 품을 확인하고 노무량 집계표 보통링부 품셈에 적용합니다. 다음 밸브의 수량과 배관품을 곱하여 배관공 속의 밸브의 수량과 보통링부의 품을 곱하여 보통링부 소개를 계산합니다. 다음 보온재의 수량과 보온공 품을 곱하여 보온공 소개, 보온공 수량과 보통링부의 품을 곱하여 보통링부 소개를 계산합니다. 다음 배관공의 소개를 세로항을 모두 더하여 구합니다. 다음 보온공의 소개를 세로항을 모두 더하여 구합니다. 다음 보통링부의 소개를 세로항을 모두 더하여 구하면 노무량 집계가 끝납니다. 일반 밸브 및 콩류 설치품과 감압 밸브 장치 설치품 중 감압 밸브 장치 설치품을 적용하면 빠르게 노무량 집계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패스 배관 작업을 하나로 하여 품을 정리하고 재료비까지 정리된 것을 1위 대가라고 합니다. 1위 대가를 작성하여 견적을 하면 시간 단축되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정부 노임 단가를 확인하고 내역서 작성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정부 발표 노임 단가표는 내역서 작성 시에 단가를 적용할 것입니다. 2020년 보통님부 배관공, 보험공의 노임 단가를 볼 수 있습니다. 노임 단가는 매년 전반기와 하반기에 정부에서 발표하므로 찾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인부, 특별인부, 용접공, 도장공, 배관공, 보일러공, 위생공, 덕트공, 보험공 등이 우리가 자주 찾는 숙련공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내역서 작성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내역서 작성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구한 물량 집계표에 품명, 규격, 단위, 수량을 그대로 옮겨옵니다. 우리는 배관자 재가 삼출 근거의 10%를 할증하여 적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증을 적용한 것은 재료의 절단, 착오 등으로 부산물이 발생되어 재료가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물량 집계표에 수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 자재별, 규격별 수량의 단가를 곱하여 금액 A를 계산합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는 금액 A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품명에 대하여 금액을 구하는 작업을 합니다. 셋째, 녹막이 페인트를 품명의 가로칸에 기입합니다. 녹막이 페인트의 수량 곱하기 단가는 금액 B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품명에 대하여 수량의 단가를 곱하여 금액 B를 구하는 작업을 합니다. 넷째, 노무량 집계도에서 구한 배관공, 도장공, 보통인부를 품명의 세로칸에 순서대로 기입합니다. 앞에서 숙지한 정부 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기입합니다. 노무 수량 곱하기 단가는 금액 C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노무 품명에 대하여 금액을 구하는 작업을 합니다. 다섯째, 잡재료 B는 강관의 3%이므로 A 금액의 0.03을 곱하여 D를 구합니다. 여섯째, 금액에 있는 모든 재료비 세로 항목의 합을 구하여 재료비 합 2를 구합니다. 일곱째, 금액에 있는 모든 노무비 세로 항목의 합을 구하여 노무비 합 F를 구합니다. 여덟째, 재료비 합 2와 노무비 합 F를 더하여 내역서 작성을 완성합니다. 단일 공사의 경우 이 내역서에 기업이윤 등을 추가하여 견적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내역서 작성을 연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기능식 밸브의 바이패스 배관 설치 시 필요한 자재량과 공수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면에서 배관자재와 관보속을 산출하고 노무량을 구하여 노무비 산출과 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응용 작업을 학습하였습니다. 우리는 평면도를 이해하고 표현되지 않는 바이패스 배관의 여러 부속품의 규격과 수량을 확인하였습니다. 도면은 현장에서 시공하기에 완벽하여야 합니다. 모든 것을 표현하면 도면이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면을 설계할 때 약속된 부분은 제외하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을 이해하기 위하여 도면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계를 할 때나 시공을 할 때 약속을 기억하고 이해함으로써 숙련된 기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적산 업무의 가장 기본인 물량 산출을 하기 위한 도면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업무의 숙련도를 키워야 합니다. 바이패스 배관이 별도의 확대 도면으로 제공되지 않더라도 물량과 노무량을 산출하여 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직무 능력이 향상되어 실무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비적산, 능력 단위는 설계도서를 이해하여 정확하게 물량을 산출하고 단가를 적용, 자재비와 노무비를 산출하여 공사비를 최적화할 수 있는 내역서를 작성하기 위한 물량 산출 능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적산 용지와 도면은 교재의 내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충분히 숙련되지 않았으면 반복 학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